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2주 끝장 3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기억나세요? 진평왕 얘기를 했고요. 수나라에게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 원강이라는 스님이 누굽니까? 화랑의 세속 5개, 행동 강령을 만드셨던 그 스님이고요. 그 다음 선덕여왕 때 최초의 여성행, 그 다음에 여성왕, 그리고 황룡사 구층목탑. 황룡사는 진흥왕, 구층목탑은 성덕여왕, 그리고 첨성대. 진덕여왕은 나당동맹을 체결했던 여왕이었죠. 맞죠? 그리고 6년 후에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삼국통일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백제는 백제 성왕 이후에 무왕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서동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마지막 왕 의자왕. 그리고 이제 의자왕 때 이제 망하는 스토리를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시험에 나온 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각 나라별로 귀족회의가 있어요. 그 귀족회의가 딱 봤을 때 이게 어느 나라 거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고구려는 기억나세요? 대가,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회의라는 회의기구가. 백제는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앞에 봤던 의자왕. 삼천궁녀와 낙함에서 다이빙 뷰. 실제로 백제의 귀족들은 돌이 있는 곳에서 노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정사암, 돌이 있는 그곳. 정사암에서 회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만장일치제의 화백회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각각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골품제를 던져놓고 다음 같은 나라에 있었던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제가회의나 정사암회의는 고구려와 백제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오답이 됩니다. 맞죠? 동시전, 뭐 관료전, 노급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신라 내용이 맞잖아요. 정답이 되는 겁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백제는 22담로가 여러분들 어디 무령왕 때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통일이 신라가 어떻게 통일이 되는지, 그리고 신라가 어떻게 말아먹는지, 그리고 발의 내용까지. 그러면 고대사 정치는 싹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계속 들어가 볼게요. 먼저 고구려의 대외항쟁입니다. 자, 여기는 큰 틀에서 봐야 돼요. 자, 진흥왕이 이렇게 한강을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그런 말 있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서로 왕을 한 번씩, 고궁원왕, 계로왕을 한 번씩 죽였지만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백제빠였던 일본 이렇게 같은 라인이 되는 거고요. 또 중국이 기억나세요? 남조와 북조로 쪼개져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통일이 돼요. 그 통일 왕조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그러니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위에 있던 오랑캐와 고구려가 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한 팀이에요. 그리고 또 수나라가 좀 이따 보겠지만 고구려를 너무 심하게 공격한 나머지 2대 황제 만에 28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또 바로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나라가 당다라당당당당당당당 당다라당당당당당당 당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때 누가? 진덕여왕 때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나당동맹을 체결하죠. 요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이에요. 그래서 역사계에서는 이거를 흔히 십자외교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프리퀄이에요, 프리퀄.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수나라와의 항쟁부터 볼게요. 자, 이때 수나라와의 항쟁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띠리리 바보 온달 얘기를 좀 보셔야 돼요. 이 바보 온달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평강공주죠. 그러면서 이때 왕이 고구려의 평강왕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 평강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시험에 나오는 왕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왕이 있을 때 사건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바로 아주 영양가가 있었다라는 영양왕이 왕이 올라요. 이 영양왕이 왕이 오를 때도 온달은 장군으로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살수대첩 바로 직전의 스토리가 온달의 스토리인 거예요. 자, 이 온달이 영양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전하, 저에게 군대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신라를 털어먹겠습니다. 진흥왕 때 뺏어갔던 우리 고구려 땅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군대를 주고 온달 장군이 가요. 그렇지만 이때 온달 장군이 패배하면서 결국 온달 장군은 사망을 합니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온달 장군이 패했던 그 시기 때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여기에 중국을 통일했던 수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수나라가 고구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고구려야, 내가 바로 중국을 통일했다. 너 나한테 넙죽 엎드려. 흔히 그런 말 있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서 지역, 여기 지역에 넘버원 자리를 놓고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나라가 먼저 넙죽 엎드리라고 얘기를 하자. 고구려가. 쥐가 뭔데? 여동만주 넘버원은 나다. 어디 중국 가통이란 주제에 나한테 기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라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게 영양가가 있었던 또 영양왕 때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온달 얘기가 끝나고 이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온달 얘기를 제시문에 던져놔요. 온달 이름이 나와요. 그래놓고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걸 연표에서 고르시오. 기준점에 항상 뭐가 들어갈까요? 수나라 살수대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바로 직전의 연표를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1차, 2차, 3차, 4차 시험에 나오는 건 몇만 나오냐? 2차만 나옵니다. 2차만. 을지문덕에 죽일 살살살살살살살살 뭐? 을지문덕에 죽일 살살살살살살살 수나라를 물러서 죽여버립니다. 오라 유인작전으로 물러서 죽였던 살수대첩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총장군이 바로 총사령관이 우중문입니다. 우중문이 패했던 전투가 바로 2차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3차, 4차 계속 쳐들어오다가 힘을 쭉 뺀 나머지 나라가 망해버렸던 게 수나라입니다. 그러면 살수대첩 이야기를 지도로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요거도 나오게 돼요. 요 편지를 스르륵 줍니다. 맞죠? 이 편지를 주고 이게 살수대첩이구나라는 걸 또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2차 때는 원래 1차 때 수 문제가요. 30만 대군을 와요. 근데 무너뜨리질 못하자 2차 때는 무려 113만 대군을 끌고 옵니다. 당시에 고구려 전체 인구 중에 군대 동원할 수 있는 게 한 30만 명 정도예요. 35만 명. 이 당시 때 추정하기로는 고구려 전체 인구가 한 300만 명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쳐들어온 거예요. 중국에서는 출발할 때 식량이 출발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대요. 이때 우리 어떻게? 사실 고구려는 절대 나가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걸어 잠굽니다. 성에서. 걸어 잠그고 버텨서 춥고 굶주리게서 떠나게끔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차 때도 여기서 막혀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것처럼 110만 대군 중에 30만 명만 빼내서 평양으로 다이렉트로 갔던 거예요. 수도로. 그때 을지문덕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온다. 살수에서 어떻게 물로 댐을 쌓고 있다가 오자마자 빵 터트려버립니다. 그러면서 혼란에 빠뜨린 후에 가서 전멸을 시켜버렸던 이게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는 항상 이렇게 신나게 중국을 공격할 때는 그래요. 빤다를 때려줘야 돼요. 빤다를 때려줘야 돼요.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 당나라로 갑니다. 자, 당나라로 갔을 때는 우리 아주 영양가가 있었던 영양왕, 맞죠? 영양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왕에 오르냐? 바로 영류왕이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영양왕 때 고구려도 역사책을 써요. 역사책을. 자, 기억나세요? 역사책 정리하면 잘 나가는 정성기 때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랑하려고. 근초고왕 때 고흥의 서기를. 맞죠? 근초광 때고 진흥왕 때는 거친 아저씨 거칠부의 국사를. 그리고 아주 영양가가 있었던 살수대첩의 승리를 거뒀던 영양왕 때는 이문집이라는 아저씨를 통해서 이문진이라는 아저씨를 통해서 신집이라는 역사책을 썼다라는 거고 영류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개소문아치. 영개소문은 시험에 단독으로 인물 문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영개소문이니까 영류왕이 의견이 생겨요. 대립이 생깁니다. 왜? 당나라가 등장하니까 똑같아요. 당나라가 야 고구려야 내가 또 중국을 통일했다. 너 나에게 넙죽 엎드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영류왕은 이런 얘기를 하죠. 개소문 비 맞춰주자. 우리 수나라와 전쟁 너무 많이 했다. 4번이나 했다. 더 싸울 힘이 없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개소문 여기도 틀린 말은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아 정신 차려라. 잘해줄 필요가 없다. 잘해줘봤자 어차피 싸울 거다. 나중에는 어차피 싸울 건데 왜 잘해주냐. 둘이 의견 대립이 생깁니다. 영유왕 그래도 친하게 지내자. 안 된다. 친하게 지내자. 안 된다니까. 죽여버려요. 영개소문이 영유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위에 세우는 게 누구냐면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개소문은 여기 있는 것처럼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이걸 빌미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하니까. 근데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1차 때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 어떻게? 또 오라 유인작전 오게 되면 어떻게? 걸어 잠그고 때리는 거예요. 맞죠? 때리는 방어만 하는 겁니다. 지풀에 못 이겨서 떠나는 거예요. 맞죠? 또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 여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온달
살수대첩, 그 다음에 당나라의 안시성 정투. 맞죠? 여기 흐름 순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표 문제로 나올 때 절대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잡아드렸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침입을 막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여기서 안시성 여기서 가로막혔다라는 거고요. 이제 안시성 싸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나라와 싸운 거다라는 거 아시면 되는 거고,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 부분을 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흐름대로. 자, 그렇게 중국과 당나라와 고구려가 싸우고 있는 동안 한반도 남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앞에 봤던 것처럼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왕이 오르면서요. 우리가 알기로는 슈퍼 바보 멍텅구리로 알고 있지만 처음에 왕이 오를 때는 엄청 똘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라의 성이었던 대야성을 비롯한 한 40여 개의 성을 뺏어요. 그러니까 똥줄 탔던 신라가 어떻게? 먼저 일본에게 할품의를 요청을 해요. 원군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누구빠? 백제빠, 쌩까죠. 어디로 가냐? 고구려로 가요. 개소문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소문 이런 얘기를 하죠. 김춘추 도와줄게. 춘추가 직접 가요. 김춘추가. 그러자 너 예전에 진흥왕 때 뺏어갔던 우리 고구려 땅, 중령 이북 땅, 그 다음에 철령 이북 땅, 그리고 또 어디? 한강 유역 땅 돌려주면은 도와줄게. 그걸 준다라는 거는 신라 스스로 정성기를 발로 차는 거죠. 당연히 거부합니다. 명계소문에 의해서 김춘추가 감옥에 갇혀요. 겨우 도망쳐서 이제 어디로 가냐? 당나라로 갑니다. 그러면서 체결되는 게 나당동맹이죠. 나당동맹이 결성됐을 때요, 실제로 당나라가 엄청 반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혼자 지금 고구려와 싸도 해결이 안 되는데, 맞죠? 신라가 오네? 양동작전으로 가능하잖아요. 콜! 반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순서 흐름대로 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나당동맹입니다. 더 앞으로 가면 온달, 살수대첩, 안시성, 그 다음에 나당동맹이죠. 그러면 나당동맹에는 또 사실 하나 비밀 조건이 있어요. 뭐냐? 형님. 당나라 형님이 그렇게 고구려 가지고 싶다면서요. 고구려 멸망시키면 형님이 고구려 가져가세요. 저는 코딱지만한 백제 가져갈게요. 오케이 콜. 그게 나당동맹의 비밀 옵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어디로 갈까요? 고구려와 백제 중에 약한 놈부터 두드려 패야 될 거 아니에요. 백제로 갑니다. 왜? 고구려는 당나라와 1대1로 싸워도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백제로 가요. 그러면서 백제가 털털털털 털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지막 전투가 뭡니까? 계백 장군의 500 결사대로, 맞죠? 김유신 장군에게 맞서 싸웠지만 여기서 패하면서 결국 마지막 수도였던 위웅사, 사비성이 함락을 당하면서 멸망하는 게 백제입니다. 자, 요게 두 번째 스토리예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 백제 부흥동입니다. 순서 흐름을 잡아야 돼요, 여기는. 자, 백제가요, 여러분들 무려 500년 동안 있던 나라예요. 무슨 얘기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포르투갈, 오늘부터 우리는 포르투갈. 이러면 여러분들이 오예, 오예, 망했다, 망했다, 오예, 호날두의 나라, 호날두의 나라 이러고 있나요? 저항할 거 아니에요. 백제가 망하니까 당연히 백제를 살리자라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복을 입고 도침, 복신, 흑치상지가 어떻게 나라를 잃고 도복을 입고 울입니다. 맞죠? 특히 도침, 복친이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부여풍을 왕위에 세우고 백제 부흥동을 전개를 해요. 근데 자기들끼리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네가 모든 권력을 틀어줘? 이익 죽여버려요. 부여풍이 너무나 무섭다. 복신 이익 죽여버려요. 그걸 봤던 흑지상지 너무나 무섭다. 이익 당나라에 항복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게 백제 부흥운동. 그리고 이거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던진 승부수가 어떻게 해? 영원한 백제빠. 일본에게 할품의를 요청해요. 일본이 수군을 끌고 도와주러 옵니다. 그 전투가 무슨 전투냐? 바로 백제의 강. 똑같은 말로 금강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백제의 수군과 일본의 수군이 당나라 수군에게 같이 아름답게 박살이 나요. 맞죠?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요거 이름 다 줘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탐구활동 타이틀 제목. 백제 부흥동의 전개 찾으면 정답입니다. 또는 이거 설명 다 줘요.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기준점에 뭐가 나오냐면 나당 동맹이 있고 고구려 멸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일 거 아니에요.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 앞에 아까 봤던 안시성, 살수대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는 더 쉽게 나오면 요 백제 멸망하고 여기를 비워버리겠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찾으면 정답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계소문화찌가 하늘로 갑니다. 맞죠? 그러면서 첫째 아들이었던 연남생에게 모든 권력을 줘요. 그런데 이 연남생이 당연히 첫째 아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는 건데 둘째, 셋째 동생이 힘을 모아서 즉위형을 쫓아내버려요. 분노 폭발했던 형이 당나라에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의 길라잡이, 앞잡이가 돼서 어떻게 고구려 멸망을 하는데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결국 이런 지배층의 내부 분열로 망했던 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또 고구려는 백제보다 더 오래 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번째, 맞죠? 여기가 다섯 번째. 또 고구려를 살려보자라는 고구려 부흥동이 일어납니다. 주도했던 사람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기읒 고구려 기읒 고연무. 그 다음에 건모잠이라는 장군이요. 고구려의 왕족이었던 안승을 모셔다가 고구려 부흥동을 전개를 해요. 그런데 똑같아요. 여기랑. 자기들끼리 지배층의 내부 분열로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기억나세요? 비밀 옵션 조건이 뭐였어요? 백제는 신라가, 고구려는 당나라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역시 욕심은 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멸망시키니까 당나라가요.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신라까지도. 듣고 있으세요. 고구려에는 안동도읍이라는 식민지 기구를, 백제에는 웅징도둑부라는 식민지 기구를, 심지어 신라에는 계림도둑부라는 식민지 기구를 만듭니다. 그러니 신라는 어떻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백제를 비롯한 한강 유역의 땅까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당나라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당정쟁입니다. 요거는 심한 내용이긴 한데 나당정쟁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 674년도에 이 안승을요. 보독국이라는 나라, 저기 백제 지역의 보독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여기에 왕으로 세운 후에 고구려 부흥동을 지원합니다. 선생님, 이거 갑자기 왜 지원해요, 신라가?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들? 얘들을 안승을 중심으로 고구려 유인들을 결집시켜서 어차피 당나라와 싸워야 되잖아요. 당나라와 싸울 때 자기 편에 써서 싸우길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지원했지만 결국 이것도 뭐 실패로 끝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당정쟁에 돌입을 해요. 여기도 순서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여섯 번째인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첫 번째 전투가 뭐냐면 매소성 전투예요. 두 번째 전투가 뭐냐면 기벌포 전투입니다. 이거도 순서를 좀 아셔야 돼요. 기준점 문제로 나올 때 여기에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각각 사이에 잘 찾으셔야 됩니다. 흐름대로 가셨을 때. 그럼 매소성이 뭐냐? 판서로 잠깐 보시면요. 좀 이따 제가 PPT 지도로 보겠지만 원래부터 한강 이남 지역을 차지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잖아요. 신라는. 그래서 한강 바로 위쪽에 매소성에다가 방어선 라인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당나라가 뚫리지가 않으니까 승부수를 던져요. 뭐냐? 배를 타고 이렇게 기벌포로 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동작전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게 기벌포 전투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천 상륙작전이랑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밀리니까 배 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끊고 이렇게 가는 게 원래 작전이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기벌포 전투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거두면서 신라는 한강 이남 지역에 한해서는 통일을 완수했다라는 거. 여기까지 순서 흐름만 잡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PPT로 가셔서 지도를 잠깐 볼게요. 보시면 고연무, 건모잠 여기 금마저에다가 보독국 맞죠? 잠깐 지원을 시켰고 흑지상지 도복을 입고 울었던 복신 도침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소성 바로 밑이 한강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기벌포 그리고 무열왕 갑니다. 자, 태종무열왕은 큰 틀에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태종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에요. 자, 골품제도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골품제는 뭐냐면 뼈골, 태어날 때부터 풍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성스러운 뼈를 가진 사람 성골입니다. 엄마 아빠 둘 다 왕족인 경우.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자꾸 시간이 지나면 둘 다 왕족일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젠 그 밑에 단계 진골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뼈대가 좋은 사람. 누구?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왕족인 경우. 이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바로 나당 동맹을 체결했던 태종무열왕 김춘추입니다. 앞에 봤던 것처럼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6년 후에 본인이 왕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심하긴 한데 사정부. 이건 뭐냐면 인정 사정 없이 관리들의 비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은동진이 세금 1,000만 원 삥땅 쳤다? 잡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집사부 시중 중시 얘기는 그냥 흘리고요. 이 태종무열왕은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생애를 마감합니다. 백제 멸망까지만 완수를 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은
다 끝냅니다. 아버지가 백제 멸망까지만 해놓고 운명을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그 다음 나당정쟁, 매소성, 기벌포까지 요거까지 다 끝내놓고 아야 아파서 생애를 마감하는 게 문무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외사정은 심하긴 하지만 이건 뭐냐? 아버지가 사정부, 중앙의 수도에 있는 관리들을 인정사정 없이 부패를 잡았다면 외사정은 바깥에 있는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인정사정 없이 잡았던 게 외사정입니다. 그러면 사정부와 외사정이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간청, 부서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신문왕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신문왕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왕입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업적 몇 개 둥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업적을 하였던 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문왕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판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또 신문왕은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또 변신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몇 년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살이 찌나 봐요. 제가 볼살이 자꾸 찌나 봐요. 이게 자꾸 옆에 이게 살을 찌릅니다. 원래는 이게 좀 남았었거든요. 그래요.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신문왕 갑니다. 신문왕은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은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을 읽어서 대빵대빵 똘똘했던 왕. 뉴스페이퍼 킹왕. 자, 아버지가 누구냐면 문무왕이에요. 할아버지가 태종무예랑 김춘추입니다. 그러면 신문왕은 왕에 오를 때 왕의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열나 강하겠죠. 왜? 삼국을 가통이라고 지금 왕에 오른 거였잖아요. 맞죠? 삼국을 가통이라고 왕에 오른 게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입니다. 신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왕이 강했습니다. 왕의 힘이요. 자, 그럼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첫 번째, 왕이 오르자마자 돌대가리 같은 김흔돌이라는 아저씨가 반란을 일으켜요. 돌대가리입니다. 왜 돌대가리냐? 신문왕의 장인어른, 김흔돌이에요. 신문왕의 와이프가 아빠가 김흔돌이에요.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들 외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아버지 죽이겠다고 부엌칼 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돌대가리입니다. 사뿐하게 진압을 해요. 사실은 이때 저렇게 난을 일으킨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딸을 신문왕이 김흔돌의 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밤에 어떻게 잠자리도 가지지 않고요. 무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감히 네가 내 딸을 들고 일어나요. 사뿐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진압하는 김에 잘 됐다. 이 기회에 나에게 개겼던, 나에게 대들었던 애들도 김흔돌과 같은 팀이라는 이유로 같이 올가매는 거예요. 같이 난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어떻게 다 죽여버립니다. 왕의 힘을 폭발적으로 강화시켜요. 그러면서 신문왕 업적 중에 가장 잘 걸리는 거. 일단 지르고 봅니다. 일단 지르면서 보는데 뭘 하냐면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을 해요. 그리고 2년 후에 뭘 하냐면 노급이라는 걸 폐지를 합니다. 일단 지르고 시행하고 폐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하들에게 월급을 주는 토지 제도예요. 자, 제가 애들로부터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돈을 줘야죠. 제가 공무원이면 국가로부터 또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처럼 신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월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그때 노급 관료전으로 받는 거예요. 신문왕 이전에는 노급으로 지급받습니다. 자, 동진아, 넌 없나 열심히 일하는 건 너에게 어떻게 강남구를 노급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백성들이 당연히 농사짓고 일부분을 국가에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그거를 제가 거두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월급으로 씁니다. 어려운 단어로 조세를 수취한다라는 수조권을 수조권을 행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혜택이 더 있어요. 노급에 있는 백성들을 제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쇼핑몰에 망한 충격을 못 버리고 아직도 동대문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떡해? 제가 살고 있는 동대문 쪽에 태풍이 와서 제 오피스텔이 와르르 무너졌대요.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백성들을 데려다가 동대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농민들아 저기 보이니? 나의 오피스텔이 부서졌죠? 빨리 가서 재건축해. 노동력도 내 마음대로 부렸던 게 노급입니다. 노급은 국가로부터 돈도 받고 세금도 거두고요. 리면 땅에 있는 백성들도 내 멋대로 부리는 게 노급입니다. 관료전. 관료에게 점. 이건 뭐냐? 관료에게 오로지 땅에서 나는 세금만 주는 게 관료전이에요. 자, 이제는 노급 대신에 신문왕이 즉위하면서 뭡니까? 은동진에게 강남구를 관료전으로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백성들이 국가에 갖다 바칠 거를 나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걷어서 내가 월급으로 씁니다.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제가 행하는 거예요. 맞죠? 관료전은 그거예요. 똑같잖아요. 다만 거기서 끝!
노급은 백성들까지 부렸지만 여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관료에게 순수하게 땅에서 나는 세금만 거두게끔 했던 게 바로 관료전입니다.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면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맞죠? 노급 같은 경우는 왕이 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왕은 둘 중에 신하들에게 뭘 주고 싶을까요? 이거 왜? 어디 신하 주지에 내 백성을 이래라 저래라 멋대로 부리는데 이거 주고 싶겠죠. 신하는 둘 중에 뭘 받고 싶을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거 받고 싶겠죠. 농민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왕이 이미 강했던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이 폐지됐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뭘 하냐? 신문왕 때 삼국을 가통일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없던 행정구역, 무슨 말이냐면 없던 땅이 이제 신라 땅이 된 거예요. 고구려 백제 땅이 신라 땅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래요. 그러면 제주도든 경상남도든 어디든 편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구역을 새롭게 세팅합니다. 어떻게? 전국을 9개 주로, 그 다음에 수도였던 경주가 넘나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걸,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5개 광역시 개념의 구주 5소경을 설치했던 게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입니다. 그리고 5소경은 단독으로 나와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수도 경주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곳곳에 5개 지금으로 치면 광역시 개념의 5소경을 설치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수도를 지키는 군대 구서당, 그 다음에 지방을 지키는 군대 십정, 구서당 십정이라는 군대를 만들었어요. 특히 이 구서당은 단독으로 나오기도 해요. 민족 융합을 보여줍니다. 수도를 지키는 9개 군대 중에 3개의 군대는 말갈인으로만, 2개의 군대, 뭐 또 3개의 군대는 고구려인, 백제인으로만 다 끌어안았잖아요. 민족 융합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때 국학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나라국, 나라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뭘 가르치냐? 유학을 가르칩니다. 자, 제가 유학은 이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유학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한능검이 끝나는 그날까지 유학, 유교, 성리학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죠. 하지 마요. 핵심 키워드만 알면 돼요. 유교, 유학의 업그레이드 버전 진화된 게 성리학이에요. 그러면 다 핵심은 똑같아요. 핵심이 뭐냐면 충가효입니다. 유교, 유학의 핵심은 충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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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하라. 누구에게? 이스킹, 왕에게로 충성하라. 주의식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유학, 유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효를 달아, 효를 달아, 효를 달아, 효를 달아. 이게 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를 다해요. 그러면 그 최고 꼭대기의 효도를 다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이스킹,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게 되면 임금은 만백성의 어버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은 밑에 있는 불쌍한 백성들이 다 누구예요? 나의 자식들, 나의 또는 잘 보살펴줘야 되는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토닥토닥. 그러면 또 봐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어지간하면 다 지키려고 하잖아요. 따르려고 하고, 맞죠? 백성들은 최고의 엄마 아빠인 왕의 말을 잘 따라야 되겠죠. 자발적으로 복종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효입니다. 그러니 이걸 국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문왕은 고구려와 백제인이 이제 어떻게? 신라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1도 없는 거예요. 국학을 만들어서 충성, 충성, 충충충 이거를 주의식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식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학창시절 오랫동안 받아왔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바쁜 시간에, 지금 이 쫓기는 이 시간에 짧은 강의 시간 다 끝내야 되는데 이때 10분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존잘이에요. 나 연락 잘생겼어요. 개 쩔어요. 너무 잘생겨서 솔직히 두려워요. 그래요. 피디님이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쟤 또 왜 저래? 자, 이거를 10분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남은 14강 가까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라클 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한 13강, 한 12강쯤 됐을 때 제 얼굴을 딱 보는 어느 순간 갑자기 뭐지? 은동진 선생님 저 눈 뭐지? 어머, 쪽재진 눈. 빠지고 싶다. 헤엄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 어느 순간 한 14강쯤에 막강에 되면 뭐지? 은동진 선생님 저 콧날. 우뚝 선생 콧날. 배이고 싶다. 배이고 싶다. 배이고 싶다. 요게 주식 교육입니다. 이거 하는 게 국학이에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왕이 또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육두품. 엄마 아빠가 왕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같은 경우입니다. 아무리 수능 만점, 내신 만점을 맞아도 서울대를 못 가는 애들, 얘들을 신문왕이 정치적 조언자로 땡겨와요. 자기 쪽수를 늘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는 쪽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반에서 아무리 종교 1등, 존잘 아니면 존예, 아니면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또
시험도 잘 치고 성적도 좋아도 반에서 슈퍼 왕따면 어떻게 돼요? 발언권이 1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면 뭐하는데 내가 왕따인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도 봐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무소속이 된 적이 있어요? 1도 없습니다. 자기 지지 기반 자기 편이 있어야 돼요. 신문왕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자기 편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에게 가로막혀서 고위직으로 가지 못하는 얘들을 자기 좋은 자로 땡겨와요. 고위직으로, 정치적 좋은 자로. 그러니 못 가던 직책으로 신문왕을 보좌하다 보니 충성심이 불타오르네. 자기 쪽수를 늘려나갑니다. 그 다음에 신문왕 때 왕의 힘이 강했다라는 아름다운 설화가 있어요. 만파식적 설화가 있습니다. 시험에 캐릭터가 나와서 이거 얘기하면 신문왕 업적 찾아야 돼요. 자, 만파식적이 뭐냐면 마법 피리 스토리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하가 달려옵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왜? 전하,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당황하지 마라. 만파식적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사물함에서 리코더를 가져오는 거예요. 맞죠? 이런 거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거. 맞죠? 이런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문왕이요? 딱 잡아서 그래요. 어제도 불었어요. 그러면 전하, 태풍이 휘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군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하, 비가 안 옵니다. 어떡합니까? 당황하지 마라. 만파식적을 가지고 와라. 또 사물함에서 리코더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신문왕이 그래요. 에이, 다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문왕이 그래요. 이건 중국 필입니다. 에이, 어쨌든 전하, 비가 주르륵 옵니다. 그럼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파식적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왕이 피리만 불면 다 되죠. 뭡니까 한마디로? 뻥도 이런 뻥이 없습니다. 슈퍼 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뻥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봐요. 왕이 지금 피리만 불면 다 되잖아요. 그만큼 왕의 힘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인 걸 담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신문왕의 업적 문제로 나올 때 어떻게? 여기 있는 것들이 제시문으로 둥 들어가고 나머지 업적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문왕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PPT로 가시게 되면은 김은돌의 난 맞죠? 요거 진압을 했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분필이 자꾸 흐를까요? 네. 그리고 구조 소경. 그 다음에 이거는 몰라도 되고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국학 설립, 구서당 십정, 육토품 성장. 그리고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때 왕의 힘이 강해지면 왕을 따르는 쉽게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 같은 왕의 집사 역할하는 부사인 집사부의 제일 높은 사람을 시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문왕 때는 이 시중이 똑같은 말이긴 한데 중시였다가 나중에 시중으로 바뀌는데 뭐 시중이나 중시나 똑같아요. 자, 이때 이들의 권한이 어떨까요? 왕을 따르는 애들은 당연히 왕의 힘이 강하면 얘들의 힘이 강해지겠죠. 맞죠? 그러면 좀 이따 보겠지만 신라가 망하기 직전 이때로 가게 되면은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같으니까 귀족의 힘이 강하니까 다시 노급이 부활을 했고요. 집사부, 시중, 중시의 힘은 약화됐다라는 거. 네. 그리고 넘어가서 신문왕 이거죠. 사루 주고 또 찾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오소경 만든 이유는 동남쪽에 치우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수도가. 그 다음에 성도광. 성도광 때는 성스럽고 덕이 있는 남자. 정전을 지급했다라는 건데 왕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정전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신라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성도광이 성스럽고 덕이 있는 남자. 땅이 없는 백성들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국가가 가진 땅을 농사를 짓게끔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국가가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농사 지으면 이자 받는 거예요. 세금도 받고. 맞죠? 국가도 이득, 땅이 없는 농민도 이득. 서로 윈윈입니다. 또 땅을 받은 농민들은 충성심이 불타오르겠죠. 그 얘기입니다. 끝. 경도광.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경도광은. 근데 경도광은 덕이 가벼워지는 왕이에요. 이제 신라 하대 가기 바로 직전에 슬슬 이제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같은 시기를 만드는 게 경도왕입니다. 보시면 뭐 중요한 건 없고요. 보시면 여기 노급이 다시 부활하는 거 이때.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여기 집사부 장관의 명칭이 원래 중시였다가 이때 와서 사실은 시중으로 바뀌는 거고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교 이름들을 이렇게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을 이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덕왕 때가 아니라 경덕왕 때. 그리고 해공왕 때 왕성했다라는 건데 그냥 성덕대왕 신종은 나중에 다음 강의 때 문화사 시간 때 이게 신라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사부 기능이 강화. 신라 중대 때는
삼국을 통일했을 때는 이게 권한이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하부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부서는 어떤 부서냐면 내용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 나오지도 않지만 심화 레벨에서는 이게 선지로 들어가긴 해요. 정답이 된 적은 없지만 발에 문제가 들어갈 때 이게 선지로 들어가요. 이거는 신라 거잖아요. 걸러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사정부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행정구 이건 뭐 필요 없고 상수리제도 요거도 신라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인질제도입니다. 각 지방에 잘 나가는 어떻게 보면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아이들, 자식들 얘들을 경주에서 금성에서 일하게 시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네 아들 나한테 있다. 너 말 안 듣니? 죽여버린다. 맞죠? 견제 인질 볼모로 잡는 겁니다. 맞죠? 촌주 한 명. 맞죠? 잘 나가는 집안 또는 그쪽에 뭐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 외사장 앞에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지방간 감찰하는 거. 그 다음에 상수리제도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는 유교로 갑니다. 국학 기억나세요? 이거는 뉴스페퍼 킹, 신문학 최고의 교육기관. 독서 상품과 요거도 시험에 정답이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게 통일 신라 거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선지로 잘 들어가요. 오답으로. 자, 국학을 졸업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끝인 거예요. 시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시험 치면 공부해요, 안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맞죠? 한는 거 이거 강제로 시험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각종 시험에 필수로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강제로 지금 한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맞죠? 그러니 어떻게? 강제로 시험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독서 상품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국학을 다니게 되면은 유학경전을 공부하잖아요. 맞죠?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독서한 걸 바탕으로 시험을 쳐요. 상품, 상, 중, 하 3개 등급으로 나눠서 관직에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떤 시험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특히 학생들이 원성을 자작이 들었던 원성왕 때다라는 거, 통일신라 시대 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독서 3분과 설명했고 넘어가고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삼국유사 말고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국이 통일되기 전을 신라 상대, 신라 초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태종무열왕부터 해공왕 때까지를 신라 중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왕의 힘이 그래도 좀 강했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 중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해공왕이 피살을 당해요. 귀족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왕들의 힘이 거지 깽깽이가 되는 이때 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 하대가 신라 말기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를 볼 거예요. 여기 망할 때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심하긴 한데 여기까지는 우리 태종무열왕 맞죠? 무열왕 쪽 집안에서 계속 왕이 올랐던 거예요. 근데 해공왕이 피살을 당한 뒤부터 이때부터는 주도권이 바뀝니다. 어디? 예전에 내무랑 쪽 집안 쪽, 내무랑계 쪽에서 왕이 배출되는 거예요. 요거는 심화로 나올 때 구분하는 건데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 사실은 모르셔도 되지만 혹시나 했을 때 알려드리긴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신라 시대 때 보시면 하대 때 모습을 봐야 됩니다. 판소로 갈 거예요. 자, 우리는 신라 하대입니다.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제가 이렇게 번호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 신문 박스에 들어가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나머지 번호 매긴 걸 찾으면 정답이에요. 먼저 이 시기 때는 뭔지는 모르지만 신라 망하기 직전이에요. 왕의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더럽게 약합니다.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진골 귀족들 간에 뭐가 벌어지냐? 바로 왕위를 놓고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150년 동안 왕이 22명이 바뀌어요. 150년 동안 22명. 나누게 봐요. 왕의 유통기한이 10년을 못 넘깁니다. 보통 재위기간이 7년에서 8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이래요. 얼마나 찐따 같아요. 여러분들이 칼로 푸푸푹 찌르고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입니다. 또 마음에 안 들겠죠. 또 찌르고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뀌는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난들이 어떤 게 있냐면 김원창의 난. 김원창의 아버지가 원래 왕이 될 차례인데 밀린 거예요. 빡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물론 실패로 끝나지만요. 그 다음에 완도의 청해진을 만들었던 보고보고 두 번 보고 장보고 왔지. 이 장보고 왔지는 자기가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 왕이 되고 싶은 애를 자기가 원하는 애를 왕위에 2번이나 앉히는 거예요. 다른 왕들 각각.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딸을 왕비로 만들려다가 꼴까닥 죽임을 당합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 제시문 박스에 김원창이랑 장보고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같은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맞죠? 두 번째. 자, 이때 육두품. 엄마 아빠가 왕이 아니란 이유 하나만으로 고위직으로 갈 수 없었던 아무리 똘똘해도
이 육두품은 반신라적, 신라에 반대하는 모습을 가져요. 특히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육두품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 있냐면 채치원이 있습니다. 채치원은 시험에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냐? 중국 당나라에 어릴 때 유학을 가서요. 거기서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또 당나라를 갔다니까요. 그럼 또 변신해줘야죠. 맞죠? 어릴 때 당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서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치는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빈공과라고 해서요. 거기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요. 그리고 당시 때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당나라에서 황소라는 아찌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때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걸 읽은 반란의 주인공 황소가 오! 놀래서 자빠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채치원의 이름이 널리 또 알려지기도 하죠. 이때 채치원은 이 혼란스러운 신라한테 저 신라 갈래요. 신라 가서 신라 다시 한번 살려볼래요. 당나라가 막습니다. 여기서 남아서 일을 하면 안 되겠니? 싫어요. 돌아갑니다. 이때 신라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진성여왕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여왕에게 뭘 갖다 바치냐? 채치원은 현재 시, 힘쓸 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8가지 시무 8조라는 글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자 어떻게? 죄송해요. 시무 8조가 아니고요. 시무 10조입니다. 시무 10조. 시무 10조라는 글을 갖다 바쳐요. 그러자 진성여왕이 또는 진골 귀족들이 어디 천한 육두품 주제의 정치를 논하는데 삐직삐직 찢어버려요. 그러자 채치원 아저씨 이런 치 삐져버립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산신령, 신선이 따로 얘기를 하죠. 지리산 아니면 가야산으로 간 거로 추정이 돼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채치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같은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찾으면 정답. 맞죠? 또는 채치원 이름 나오면 시무 10조 건의하였다. 찾으면 정답. 맞죠? 또는 토황소 경문을 썼다. 또는 개원필경. 개원필경에 있는 내용이 아까 봤던 토황소 경문이에요. 이걸 저술하였다. 채치원 단독 문제 나올 때 정답입니다. 끝났어요. 자, 중앙은 이렇게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지방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앙이 이렇게 엉망이니까 지방에서는 세 번째 누가 등장을 하냐? 바로 지방에서는 부호환 족속이라는 호족이 등장을 해요. 스스로 성의 주임, 스스로 장군을 자칭하고 다닙니다. 자, 대구에서 제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땅도 많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노비도 많아요. 그러면 제가 대구의 호족이 되는 거예요. 대구의 장군, 대구의 성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나라는 신라지만 신라 왕의 말을 내가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왜? 신라 왕 말을 내가 왜 듣니? 내가 잘 나가는데 왜? 왕은 지금 지방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지금 10년을 못 넘기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방에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만약에 신문왕 때 이랬으면 다 죽여버렸겠죠. 호족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태조 왕건도 여기 호족 출신이고요. 맞죠? 자, 그러면서 이 호족들이 날뛰었다라는 거 이거 마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어떻게? 이러한 호족들이 어떻게? 우리 불쌍한 호구, 백성들을 신나게 삥 뜯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귀족들도 백성들을 신나게 삥 뜯어요. 그러면서 언제? 또 하나 또 써줘야 됩니다. 하나를 또 써자면요. 그래요. 이때입니다. 누구냐? 바로 여기 있던 이 진성여왕. 진성여왕이 있던 시기 때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누가? 원망스러운 종가, 슬픈 노비가 일으켰다라는 원종 애노의 난, 그리고 패셔니스타들, 붉은색 바지를 입고 뛰어다녔다라는 적고적의 난이 일어났던 게 바로 또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사료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 신라대 내용 찾으면 정답이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때 새로운 사상이 유행을 해요. 요게 4번째고, 그렇죠? 5번째. 무슨 사상? 바로 풍수지리설이 유행합니다. 풍수지리설은 누가? 지방의 부유한 족속인 호족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바람풍 물수.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면 대대손손 장관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면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할 거예요. 물수, 바람풍. 바람과 물에 따라서 다 어떻게? 길흉하복. 집을 잘 지으면 잘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게 왜 유행을 하냐면 호족이 지원을 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구의 백성들아 다 모여봐. 대박 사건. 내가 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을 가져다가 분석을 해봤어. 역시 풍수지리에 따르면 이 신라에서 가장 좋은 땅은 왕이 살고 있던 경주 금성이더라. 근데 경주 금성에 버금갈 만큼 좋은 땅이 있더라. 그게 바로 대구야. 대구. 어떻게 됩니까? 대구 이꼬르 경주.
대구 호족입구로 경주 왕실의 권위가 추락하겠죠. 나의 위상을 높이는 거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동네 호족들이 다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풍수지리설이 호족의 지원을 받아서 유행했다라는 거. 6번째, 바로 선종이라는 게 유행을 해요. 이거와 대비되는 게 바로 교종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한능검 합격을 위해서 날 택했어요. 나 말고 다른 선생님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독학, 또는 가외, 또는 학원. 선택지는 여러 개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는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의 목표는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가 되기 위한 방법이 달라요. 교종은 모든 교리를 다 알면 부처가 됩니다. 불교 경전을 마스터해야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신라하대 때 유행했던 선종은 참선, 필링, 내가 느껴서 부처가 되면 부처예요. 야, 안동진 수업 3강 들으니까 넘나 지겹다. 이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다. 이 고통, 이 주람이 부처의 마음인가? 아하,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안동진 넘나 힘들다. 이거 들을 바에 차라리 밥을 먹으러 갈걸. 배는 더럽게 고프네. 이 굶주림이 부처의 마음? 아하,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종이에요. 개인의 수행, 깨달음, 이걸 중시 여기는 겁니다. 호족 입장에서는 뭐가 땡기겠어요? 나도 이게 땡겨요. 호족은 불교 경전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레어템이에요. 교리대로 가는 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신라 귀족들이나 왕족만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호족의 지원을 받아서 선종이 크게 유행했다라는 거.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이때 후삼국 시대, 이 혼란스러운 시기 때. 그래서 후삼국 시대가 열렸던 게 바로 신라하대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요거 찾으면 이제 정답이겠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원종의논 하나 나올 때 호족이 등장하였다. 정답. 풍수지리설 선종이 유행하였다. 후삼국 시대가 열렸다. 정답. 진골 귀족들 간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맞죠? 그리고 후삼국의 견훤, 그 다음에 궁에는 단독으로 시험에 나와요. 요거는 PPT로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서 여기 왕위 쟁탈전 끝. 김원창 장보고 끝.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나요? 여기는 왕위 징탈전이고 배경이고요. 맞죠? 내려가시면 원종의노 적고적의 난. 맞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런 내용 보시면 어디 있나요? 여기 원종의노 사벌주 왕. 여기 왕을 왕이라고 안 하고 어떨 때는 진성여왕이라고 두기도 해요. 그럼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호족이 등장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육두품 반신라적. 맞죠? 신라에 반대했다. 최치원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호족과 육두품이 브레임, 호족이 경제력, 그 다음에 군사력, 힘을 모아서 고려 오픈.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유행하였다. 미륵 사상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궁예와 관련 있긴 해요. 이 미륵은 뭐냐면 나학생과 얘기를 하자면요. 시험과 관련된 거는 고려시대 때 한번 나옵니다. 자, 미륵 부처는 어떤 부처냐? 58억만 년 7천년 만에 등장하는 부처예요. 58억만 년 7천년 만에 등장합니다. 58억만 년 7천만 년 만에 등장을 하는데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맞죠? 아무도 몰라요. 다만 등장만 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때 반란을 일으킨 리더는 항상 얘기를 해요. 나는 미륵부처다. 니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등장한 58억만 년 7천만 년 등장한 미륵부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에도 미륵불로 외치는 거고요. 자신을.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후백제 견훤이 오픈을 했고요. 이 견훤은 원래 신라의 농민 출신이에요. 그리고 군인이 돼서 열심히 공을 세웁니다. 골품지에 가로막혀서 고위직으로 가지를 못하죠. 아예 나라를 만들어요. 완산주 지역에. 자, 900년입니다. 연도 별거 아니고 후백제가 먼저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후고구려예요. 1년 차이로. 자, 그리고 이들은 요거는 심화로 나올 때 문제 정답이 잘 돼요. 견훤 문제가 나올 때. 후고구려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후당과 오월과 교류를 해요. 선생님, 중국에 이런 나라는 저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이게 언제냐면 당나라가 망했어요. 당나라가 망하면서 중국 본토 지역에 5개 왕조가 바뀌어요. 그걸 5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를 기준으로 인근에 10개 나라가 막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뭉뚱그려서 5대 10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2개였던 후당과 오월과 외교관계를 체결합니다. 이거는 심화로 나올 때 정답 잘 걸리는 거고, 한편 견훤. 본인이 군인 출신이니까 자기 지지 기반이 군대인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신라 경주에 들어가서 왕을 죽이기도 하고요. 맞죠? 그리고 한때 제일 잘 나갔던 나라가 후백제입니다. 그리고 끝! 여기 보시면은 화질이 좀 꾸지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5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국 본토 지역이 후당입니다. 네. 그리고 후고구려. 자, 후고구려 같은 경우는
1년 후에요. 순서를 아셔야 돼요. 자, 궁예입니다. 왕이 쟁탈전에 밀렸던 어릴 때 궁예. 유모의 손에 도망가다가 떨어지면서 눈 한쪽 눈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스님이 됐다가 나중에 도적무리에 가담을 합니다. 그게 양길이에요. 그러면서 송악의 오픈을 하고 후고구려를 오픈했고요. 나중에 요거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봉, 요게 아하 궁예 얘기구나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궁예는 머리가 없죠용, 머리털이 없죠용, 광이 나요, 광이 나요, 후강, 후고구려, 후강, 광평성 설치한 거. 요게 심화로 나올 때는 광평성 설치가 궁예 문제 정답으로 잘 걸립니다. 맞죠? 철원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왜? 제가 믿기 힘들겠지만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요. 모든 병사들의 적이라는 장교를 했어요. 제가 철원을 발령받아서 합니다. 요거는 긴 기본 개념 강좌할 때 제가 철원 얘기 엄청 푸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 너무 아쉽네요. 넘어갈게요. 할 말이 많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 그리고 또 궁예. 아, 그래요. 또 궁예. 궁예. 맞죠? 한쪽 눈이 없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미륵부처다. 너 내욕했지. 히? 너도 내욕했지. 히?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 신하들도 죽이면서 민심을 잃으면서 결국 왕건에게 나라를 뺏기고 쫓겨났다라는 거. 네, 끝났습니다. 여기 후백제 후고구려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기도 해요. 제가 별표 친 것들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김원창의 난, 원종의 노, 그 다음에 장보고난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성이 없게 내면 이 지도를 통째로 줘버려요. 다음과 같은 지도의 타이틀 제목 신라하대의 사회 혼란상 정답 또는 요거 주고 어떻게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호족이 등장하였다. 성종 풍수시리즈로 유행하였다. 이런 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궁예. 보통은 시험에 나오면 궁예를 여기 비워두고 가라고 해요. 여기까지 놔둡니다. 궁예 찾으면 되는 거고 내용 가는 거 아까 뭐 광평성이라든지 뭐 마진, 국호를, 태봉, 철원으로 천도했다 이거 견훤을 여기다 비워버리죠. 견훤을. 그리고 어떻게? 견훤 내용 찾으면 됩니다. 후당, 오월과 외교 관계 맞죠? 그리고 이제 발해로 가볼게요. 자, 발해는 또 판서로 한번 잡아볼게요. 발해도 판서로 먼저 잡아보고 들어갈게요. 자, 발해는 만약에 if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나오냐? 레파토리 패턴이 있어요. 제가 번호를 매겨드리는 것 중에 몇 개가 제시문에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제가 번호로 매긴 것들 중에 몇 개가 정답으로 들어가겠죠. 또는 좀 어렵게 나오면은 왕들의 업적을 단독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거기는 보통 심화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발해 설명 다 줘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제작됐던 유물로 옳은 것은 발해 유물을 아셔야 돼요. 요거는 문화사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발해 유물을 던져놓고 다음 유물을 제작했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을 때 발해 내용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 반대로 이런 얘기가 있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러면 팩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그 증거, 그거를 물어보는 게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요. 발해는 출제율 100%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되는 한번 가볼게요. 자, 발해는 첫 번째. 누가 오픈을 했습니까?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었던 대조영이요. 유민들을 데리고 어떻게 당나라가 방해를 하니까 산에다가 동모산에서 나라를 오픈한 게 바로 발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해는 어느 나라의 계승의식을 보여줬습니까? 바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대조영의 아들이 누구냐? 시험에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무식하게 두드려 팼던 왕, 무왕. 무왕은 어떤 왕? 무식하게 두드려 팼던 왕, 무왕입니다. 어떻게? 무식하게 두드려 팼던 왕이 바로 무왕이에요. 인근에 보이는 족족 모든 나라를 두드려 패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던 바로 나중에 여진족이 되는 말갈족이 있어요. 말갈족을 신나게 두드려 팹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남았던 요건 좀 심하긴 한데요. 흑수 말갈이란 말갈이 남았을 때 당나라가 압박을 가합니다. 야, 무왕아, 많이 묻다 아이가. 이건 건드리지 마라. 왜? 말갈이 아예 싹 다 망해버리면 무왕이 군대를 끌고 자기 쪽으로 올까봐. 근데 우리 무왕,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란데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무왕이 뭘 느끼냐? 역시 당나라, 이 새끼들. 얘들은 예전에 고구려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엔 여기 넘버원 자리를 놓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간다.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해외 대회 원정을 펼쳤던 게 무왕이에요. 예전에 당나라가 고구려로 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요렇게 배를 타고 삐져나온 그곳 쌍둥반도,
쌍뚱반도를 수군을 통해서 누구? 장문유 장군을 통해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만리장성 입구까지 내갔던 게 바로 무왕이에요. 그러자 당나라가 암소리 잘못했다. 무왕 인정. 이때부터 발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당나라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온 동네를 두드려 팼던 무왕. 그리고 그의 아들.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외교로서 풀어가겠어요. 라는 문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빠요. 또 문왕 가야 됩니다. 아주 바쁩니다. 그럴 문. 나는 글 좀 배운 남자.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럴 문. 난 외교로서 풀어가겠어요. 아버지가 동네 왕따입니다. 온 동네를 두드려 패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이었던 문왕은요. 체제를 정비합니다.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체결하는 거예요.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신라와도 교류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가볼게요.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체결했으면 또 팩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당시 당나라의 가장 선진 문물이었던 정치 제도를 받아들여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문왕 때요. 발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수도가 되는 상경성, 이걸 만들 때 당나라 수도였던 장항성을 그대로 벤치마킹, 모방을 합니다. 자,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 두 개는 고구려를 계승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올 때 이건 오답이죠. 왜? 삼성육부와 상경성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고구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삑 걸러내면 돼요. 맞죠? 그리고 삼성육부는 제가 PPT로 띄우겠지만 삼성육부 정치 제도를 통째로 던져버려요. 사진을. 다음과 같은 정치 제도가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였다. 쌍뚱반도의 장문유를 보내서 쌍뚱반도를 점령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신라. 신라는 당나라와의 관계는 둘이는 좋지만 발해와는 둘이 사이가 나쁘죠. 왜?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요. 신라가. 둘이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정치적으로 싫어하잖아요. 맞죠? 나도 싫어해요. 선생님이 맨날 일본욕 깝니다. 일본 맨날 까요. 그렇지만 슬프게도 여러분도 일본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다 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슬프게도 지금 필통을 까봐요. 필통 안에 일본의 볼펜이 우르르 나옵니다. 선생님도 분필, 하고로 뭐 일본 분필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그럼 돌아가서 다시. 우리는 일본과는 정치적으로는 대립하지만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는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때예요. 문왕 때 정치적으로는 신라와 여전히 대립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교류합니다. 그거 증거가 뭐냐? 발해가 만들어요. 뭐를? 신라도라는 길을 만듭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신라도를 통해서 교류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끝났어요. 맞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문왕이 죽고 나서 3대 왕이잖아요. 대조영의 아들이 무왕, 무왕의 아들이 문왕. 그리고 4, 5, 6, 7, 8, 9 암흑기입니다. 10대 왕.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발해의 마지막 정성기를 끌었던 선왕. 또 바빠요. 선왕이 돼야 됩니다. 발해의 마지막 정성기를 끌었던 선왕. 이 선왕 때 와서 예전에 고구려의 영토를 수백 년 만에, 100년 만에 드디어 다시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장하다 발해. 너희는 중국 당나라를 기준으로 바다 동쪽에 정말 번성한 국가구나. 발해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걸리는 거. 해동 성국이라는 이름을 불렸던 게 바로 발해 선왕 때 스토리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발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선왕 때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뉴스페퍼 킹,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 발해는 이때 오경, 5개 광역시 개념에 무슨 구, 15부. 그 다음에 무슨 지금의 동 개념의 62주로 행정구역을 개편했던 게 발해 선왕 때 스토리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랬던 발해가 누구한테 망하냐? 6번째. 거란요. 발해는 거란요. 거란 요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 발해가 비록 망했지만 그 자리를 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메꿉니다. 누구? 태조 왕건의 고려. 그러면 고려는 거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어디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킨 주제. 짜적거죠. 왕건의 고려. 이 고려가 가장 먼저 싸운 이민족이 거란이 되는 겁니다. 끝났어요. 흐름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모자란 것들은 제가 PPT 다시 띄워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돌아가시면 여기 고왕. 처음에는 나라 이름이 진이었고 나중에 발해.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있습니다. 뭐냐면 발해는
모든 왕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 모든 왕들이요. 시험에 나오는 연호. 사실 대조영이 고왕인데 대조영의 연호를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고 동모사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이원적 구성. 요거는 뒤에 가서 한 번에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 사료가 또 잘 나와요. 보시면 김씨가 남쪽에 있고 맞죠? 여기를 남쪽, 여기가 뭘까요? 가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신라를 말하는 거죠. 통일신라. 그 다음에 대씨가 보통 요걸 가지고 나옵니다. 대씨가 그 북쪽을 역류해서 비워버려요. 발해를. 그러면 가나라. 발해 찾으면 정답입니다. 발해고는 시험에 또 나오기도 하죠. 조선 후기 인물이었던 유득공이 썼던 책이 발해고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와서야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무왕. 파파처럼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두드려 패고 다니는 겁니다. 맞죠? 보시면은 어딨냐요? 여기 장문유수군으로 쌍둥반도 공격.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 인안. 그래서 무왕 문제가 나올 때 보통은 인안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안이 무왕이다라는 거는 좀 아셔야 돼요. 연호는. 우리나라 최초 연호 기억나세요? 강개토 대왕의 영락. 신라는 버풍왕 때 권원. 그리고 요렇게 배 타고 갔던 거예요. 삐져나온 쌍둥반도. 그 다음에 요렇게 삐져나온 쌍둥반도 갔습니다. 그리고 흑수말과 샬랑샬랑 꿀랑꿀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무왕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문왕.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맞죠? 외교로서 풀어가겠어요. 나라가 크게 행한다 대흥. 그 다음에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체결하면서 요거 삼성육부. 그 다음에 어디 있나요? 여기 신라도, 신라와는. 그 다음에 상경성.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경성과 당나라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인 발해의 삼성육부제도는 어떻게? 고구려 계승이 아니라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중앙 정치 조직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통째로 던져버려요. 요거를. 그래놓고 발해 내용 찾으면 정답인데,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는데 발해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중국으로부터 김밥이라는 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봐요. 김밥이라는 틀 안에 제육김밥, 돈가스김밥, 참치김밥 같은 김밥이에요? 다른 김밥이잖아요. 그거예요. 김밥은 가지고 와서 지들 멋대로 참치김밥을 만드는 거예요. 보시면 상서성, 문화성 이렇게 갈호 안에 있는 게 원래 당나라의 용어예요. 근데 우리 식대로 이름을 다 바꿉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정당성. 발해 최고의 정치기구예요. 여기서 모든 정책을 다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정정당당 정당성. 발해는 고구려를 아주 정당하게 계승한 정정당당 정당성. 정당성이 딱 떴다. 아하! 발해다. 푸시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중국과는 다르게 이렇게 좌사정, 우사정, 이원적 체제로 세 개씩 쪼갰고요. 충, 인, 예, 지, 신, 유교 명칭을 쓰는 등 이렇게 당나라와 다르게 운영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거. 중정대. 자, 기억나세요? 신라는 사정 없이 관리들의 비리를 잡았던 김춘추의 태종무열왕의 사정부. 아들이었던 문무왕 때 외사정. 발해는 중정대가 있습니다. 관리들 비리 잡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주자감.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 국학. 발해는 주자감이란 학교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발해 문제가 나올 때 중정대 주자감이 나오면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발해 선왕. 건흥연호고. 그 다음에 여기 5경 15부 62주 해동성국.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지도를 던져 놓기도 해요. 보시면 여기를 가라고 해요. 가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발해 찾으면 돼요. 또는 어렵게 나오면 가나. 통일신라와 발해 두 개 다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발해 멸망. 거란에 의해서 아야 망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제도 삼성육부. 맞죠? 이원적 운영 육부. 근데 정당성이 최고. 요거 떴다 그러면 여러분들 발해 푸시면 되고요. 중정대 주자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문조건은 도서관이에요. 외교 문서 작성하는 곳.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발해 성격. 여기에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 첫 번째. 중국은 이런 얘기를 해요. 멍멍이 같은 소리를. 야, 니들은 이 발해는 말갈족의 지방 정권이라고 우겨요. 지금도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팩트긴 해요. 발해 당시의 주민들 구성을 보게 되면 전체 인구 10명 중에 7명이 말갈족이에요. 3명이 달랑 고구려인입니다. 그래서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 중국이 이거를 말갈의 나라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깔 수가 있냐? 어허, 아니다. 비록 3명, 30%만이 고구려인이긴 한데 이 30%가 싹 다 지배층이다. 말갈족은 싹 다 피지배층이다. 이거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편지를 써요. 문왕이요.
외교관계를 많이 체결했잖아요. 문왕이 편지를 쓰면 마지막에 은동진, 올림, 드림, 발해왕, 문왕 쓰면 되잖아요. 근데 꼭 고려, 국왕 누구누구라고 쓰는 거예요.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여줍니다. 맞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문화. 여기 문화는 어떤 거냐면 발해의 무덤과 고구려의 무덤 스타일이 똑같아요. 요건 나중에 다음 강의 때 다시 잡아드릴게요. 문화세 부분 때. 온돌. 아, 추워. 아, 고구려도 춥고 발해도 춥습니다. 고구려 온돌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인들이 좋아했던 무늬가 새겨진 기와 그대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석등 이불 병자상 요거는 잘 나와요. 문화사 때 사진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는 싹 다 어디로 가냐? 전부 다 고려로 흡수됩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고려로 흡수된 걸 통해서 아, 역시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이거. 삼성육부 상경성 구조. 정효공주는 다음 강의 때 문화사 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내용 끝났어요. 그리고 발해의 독자적인 천하관인데 기억나세요? 나만 애칭 쓰는 거 중국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전통 이난 대흥 보력 건흥인데 시험에는 무왕의 이난, 문왕의 대흥, 그 다음에 선왕의 건흥 정도 이게 발해의 독자적인 연호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문화사가 다시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요게 온돌, 요게 발해의 연화무늬 기와 맞죠? 고구려에 좋아했던 무늬와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내용 잡아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문화사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